피로에 좋다, 근육을 풀어준다, 또 통증을 완화시켜준다. 여기에 뭐 잠을 푹 자게 하거나 심신의 안정에 좋다라고 해서 많이 찾는 마그네슘. 분명히 마그네슘은요,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영양제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,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100%라는 말 섣불리 붙이기 어렵습니다. 하물며 음식도 아닌데 말이죠. 마그네슘이 정말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양제일까요? 오늘은 마그네슘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, 부작용의 위험이 높은 사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누르셨다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.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. 안녕하세요, 리트약서입니다. 현대인의 이 필수 영양제 마그네슘, 최근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 마그네슘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.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칼슘, 칼륨, 나트륨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고요. 특히 이 세포 내에서 칼륨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도 만들지 못하고 세포 신경 전달이 안 돼서 이제 근육 경련이 오기도 하고 부정맥이 오히려 생기기도 하고요. 또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동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. 이뿐 아니라 뇌에서도요,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을 좀 차단해 주니까 흥분이나 예민, 불면, 우울 증상을 줄여줄 수 있고 두통 역시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. 여성분들 생리통, 월경증후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죠. 그리고 이 안정성이 매우 높은 미네랄입니다. 어떤가요? 이렇다 보니까 마그네슘을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. 하지만 아무리 안전한 마그네슘이라도 주의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. 첫 번째,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.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마그네슘을 많이 먹어도 사실 효과적으로 배설됩니다. 하지만 이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마냥 과량 복용하게 된다. 말초혈관이 확장돼서 혈압과 근력이 떨어지고 마비, 보행장애, 의식장애, 오심, 구토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거 역시 안전한 용량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요. 신부전이 진짜 심하신 분들이나 신기능이 떨어진 이 노인분들, 마그네슘 하재를 다량 먹거나 병원에서 가끔 이제 IV 주사로 이 황산 마그네슘을 투여하게 되는데요. 이때 부작용이 나타난 케이스들을 보면 10배가량 잘못 넣은 경우 이럴 때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이 마그네슘 섭취 조금 주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 두 번째, 서맥형 부정맥이 있는 분들입니다. 사실 마그네슘은요, 모든 종류의 부정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대다수입니다. 그럼에도 이 서맥형 부정맥을 가진 일부 환자들은요, 다량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서맥형 부정맥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요. 심장 박수를 땅 때려주는 이 SA 노드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 신호를 받아서 심장 하단 쪽으로 전달해주는 AV 노드가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. 만약에 고마그네슘 혈증이 생긴다 이러면요, 이 AV 노드가 차단되는 부정맥을 일으킵니다.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서맥형 부정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적정량은 도움이 되겠지만 과량 드시는 경우 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다. 세 번째, 바로 설사가 잦은 분들인데요. 마그네슘은 원래 양전하라서 음전하의 물을 잘 끌어당기는 이 수화 현상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먹게 되면요, 변이 점점 더 묽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물 문제랑 결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흡수도 떨어지게 되고요.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설사 부작용이 많은 건데, 이때 장기간의 설사가 생기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구토, 피로,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만약 마그네슘을 먹고 없던 설사나 위장장애가 지속된다, 그리고 계속 피로를 느끼고 무기력하다 이러면 양을 반드시 줄여보시거나 그래도 계속된다면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 번째, 이 저혈압인 분들입니다. 사실 일반적인 용량에서 인위적으로 혈압을 많이 떨어뜨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렇지만 이 마그네슘이 고용량 먹을수록 좋다라고 믿고요, 의무대로 용량을 막 늘려 드시는 거, 이렇게 되면 혈관 내 근육층도 이완되면서 혈압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보면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. 이건 사실 워낙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니까 저혈압인 분들 한꺼번에 용량을 많이 드시는 것만 조금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중증 근무력증이 있는 분들입니다. 마그네슘이 근무력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마그네슘은 중증 근무력증을 가진 분들은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.
이 시냅스 신경에서 아세틸콜린 이 방출을 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특히 경구용보다는요 정맥 주사로 맞을 때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. 이처럼 마그네슘이 안전하다라고 하더라도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꼭 체크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주의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마그네슘은 감염이 있을 때 쓰는 항생제, 퀴놀론계 항생제나요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 또 이뇨제, 골다공증약,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복용 중인 약을 잘 살펴보시고요. 마그네슘 드실 때는 시간차를 좀 적절히 두시고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한 3시간 정도 이상은요. 그리고 제가 마그네슘의 제품들, 성분들의 이야기는 여기 이렇게 자세히 해드렸으니까요. 이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건강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, 상담을 원하신다, 리틀약사의 네이버 블로그도 방문해 주십시오.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.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.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,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.